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좀 괴팍한 상담이라고 해야 하나? 50대 한 중반 넘어서시는 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예전에 한번 결혼하기 전이었나 봐요. 상담이 한번 왔던 것 같은데 그냥 중개업체 아니니까 다른 데 알아보셔라, 그렇게 얘기하고 문자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사이에 몇 달 사이에 결혼을 하셨네요. 결혼했네 싶어서 뭐 상담을 요청한대요. 그래서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얘기의 요지는 이거예요. 30대 초반에 초혼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여자분이 키는 큰데 좀 애기 같고 체력적으로 너무 허약해 보인다. 그리고 약사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약사 보조원이다. 뭐 그 내용이고, 신부가 슬리퍼만 신고 다니길래 왜 운동화를 안 신고 슬리퍼를 신냐 그러길래 신부가 두 번째 발가락이 좀 길어서 운동화를 신으면 불편하다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50대, 그것도 50대 중반의 남성이 30대 초반의 초혼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자체로도 굉장히 업체가 어려운 일을 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분하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객관화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칭이 들어오는데 남자가 한 44, 5살 정도까지는 그 초혼 여성 매칭을 해요. 근데 한 50대가 그것도 훌쩍 넘었다 그러면 재혼 여성 정도 보셔라 하고 초혼을 얘기하면 사실 매칭 자체를 안 하거든요. 그래도 남부 같은 경우에는 한 20살이 차이가 나든 30살이 차이가 나든 그래도 매칭 시켜서 결혼을 시켜요. 근데 저희가 50대 분들하고 초혼 여성이랑 매칭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결혼까지는 해요. 나이 차이 나도. 근데 50대 분들이 결혼을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게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그 여자도 한국 남자랑 결혼을 합니다. 근데 한국 남자한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일단 국제 결혼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한국 남자의 나이입니다. 이거는 변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 갔는데 결혼 생활을 해요. 근데 자기 친구들은 남편이 젊어요. 근데 내 남편이 50대 중후반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급격하게 늙습니다. 남자가 그러더라고. 50 전후에 한번 확 가고요. 60 전후에 한번 확 가요. 그게 좀 늦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는 한국에 가고 싶어서 결혼은 했으나 한 2, 3년, 3, 4년, 5년 살다 보면 50대 후 국제 결혼이 결혼 유지 비율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 게 좀 있더라고.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손 안 대는 쪽으로. 그런데 이분은 50대 중반인데 30대 초반에 여성을 만난 것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데, 뭐 전반적으로 들어보면 사람들이 뭐 소소하게 문제점은 없지는 않아요. 다 있는데 그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혼에 미치는 영향도 크죠. 그런데 이분은 제 생각에는 그냥 신부가 마음에 안 드니까 파혼의 구실을 찾기 위해서 저에게 상담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상담이 성립이 안 돼요. 왜? 남자의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그 여성이 초딩 몸매 쉽게 얘기해서 튼튼해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시대요. 근데 외견상으로 그게 드러나지 않나요? 드러납니다. 근데도 자기가 선택하고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어느 장단에 맞춰줘야 할지. 그리고 신부가 대체적으로 보면 기숙사 들어와서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있다 보면 살이 많이 쪄요. 최소한 5kg 이상. 그리고 사람이 신체적으로 좀 약하면 헬스를 끊어준다든지 어떤 보완 조치를 해서 좀 체질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 거 차치하고라도 신부 성격이나 이런 부분은 어떠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당연히 모르죠. 이제 결혼했는데. 그러면 남부 여자들이 좀 어떤 얘기를 할 때 정확한 포인트를 집어서 얘기하지 않고 애둘러서 얘기하는 그런 습관적인 면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신랑에게 서운한 게 있어도 좀 뭐랄까 말을 아끼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끔 애둘러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큰 틀에서 보면은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신부가 마음에 안 들면
그걸 그 업체랑 얘기해야지. 왜 저희한테 전화해서 선이 이렇고 후가 이렇고 그럼 제가 뭐 아나요? 들으면서 기분이 팍 나쁘던데. 저희 쪽에서 진행해서 결혼한 것도 아닌데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린다는 건 뭐냐면 어떤 국제 결혼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금씩 상담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거랑 말을 듣는데 계속 불쾌한 거예요. 내가 뭐 그 업체 험잡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말의 요지는 내가 봤을 때 신부가 너무 허약해서 어디 결혼 생활 할 수 있겠냐, 뭐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발가락이 기형이다. 그거 기형 아니고요, 베트남에 가운데 발가락 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운동화 신어버릇 하면 나중에 괜찮아요. 운동화 앞에 뾰족한 거, 볼 여유 있는 거 이런 거 신으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근데 단지 그 여성이 지금까지 운동화나 어떤 신발이나 이런 걸 많이 안 신어봐서 불편하니까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거를 그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게 기형입니까? 발가락이 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 거지. 저희 신부들 보면요, 엄지발가락이 발가락 전체의 한 3분의 1 차지하는 여자도 있고요, 발가락이 손가락만큼은 아니어도 굉장히 긴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솔직히 운동화보다 슬리퍼를 훨씬 많이 신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어떤 운동화나 이런 부분을 잘 안 신어봐서 불편한 거를 불편하다고 얘기하고, 또 운동화를 안 신어봤으니까 신으면 발이 아플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거를 긍정적으로 보고 그렇지만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하고, 그 여자 발가락이 기형인데 나중에 내가 농사 짓 건데 같이 농사나 짓겠냐, 이거하고는 간극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대부분의 업체가 뭐 25살 이상도 차이 나고 뭐 30살도 차이 나고 자기가 초혼이니까 초혼 여성이랑 결혼해주는 업체도 많은데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거는 본인이 그 여자를 선택을 했으면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하는 거면 그런 상담이면 도와드리겠는데, 이 여자랑 파혼을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그걸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 여자를 보기를 했습니까? 그 여자랑 전화통화를 해봤습니까? 그거는 업체하고 상담을 하셔야 되는 얘기다 그랬더니, 아니 뭐 이런 상담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좀 굉장히 싹퉁머리 없이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아 씨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거지 같네요. 그냥 전화 끊어버렸거든요. 아니 사납이라는 게 기본적인 매너가 있고 어떤 말을 할 때 그 두서가 있고 그런 건데, 그냥 본인 얘기만 하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이분도 그런 거 같아. 그냥 지 얘기만 해. 솔직히 뭐 나이 50이나 55나 먹을 만치 먹었습니다. 그러면 서로 예의라는 걸 알아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사실은 내가 50대들한테 자꾸 뭐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너무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 결혼 생활 할 때 자기 기준에 안 들어오면 신부 존나 뭐라고 한다고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결혼이 잘못되는 건데 본인은 몰라요. 아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내를 품어줘도 결혼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케이스에,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요, 신부가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약사인데 약사 보조원이라고 했다. 그 업체가 잘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싶던데요. 그러면 내가 업체가 뭐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제가 대신 따져줘야 되나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맞장구 쳐줘야 되나요? 그런 거는 상담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 현실적인 부분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에 좀 도움을 드리는 건 맞지만 이건 그냥 자기 불만 토로하는 거예요. 푸념하는 거고, 이런 상담은 상담이 아닌 거예요. 얘기 자체가 상식선에서 약간 옆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 얘기했어요. 신부가 뭐가 문제냐. 근데 블라블라 얘기하는 게 전자에 얘기했던 것처럼 발가락이 기형이다, 또 신부가 체력적으로 약하다, 성적 매력이 없다, 초등학교 몸매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많은 상담을 하지만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진짜 한 100명도 아니고 1000명이면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해요. 이런 거는 상담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담의 거리가 안 되니까 그냥 알아서 하셔라. 그러고 대화를
대화를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왜 이게 상담의 가치가 없냐 그런 얘기를 하시대요. 사실은 그런 상담은 그 사람을 영업한 영업사원이 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스토리텔링을 제시하고 그래야 맞는 거예요. 왜? 적어도 소개한 사람은 그 여성이 어떤 여성인지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잖아요. 그 여자가 뭐 성격적인 부분이나 어떤 특별한 하자가 있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못하고 뭐 몸매가 초등학생 몸매같이 애들 몸매다 그거와 발가락이 기형해서 운동화를 못 신는다. 근데 그게 또 그 여자한테 전화해서 그런 얘기 물어보면 그 여자는 아닐 거라고 할 거란 말입니다. 불편해서 못 신는 거와 발가락이 기형인 거하고는 아예 다르죠. 사람들이 보면 저도 그런데 두 번째 발가락이 더 길어요. 그리고 칼발이에요. 그래서 제가 260 신으면 딱 맞고 265 신으면 약간 크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신발이 뻣뻣하면 넉넉하게 270을 신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몸매가 초딩 몸매고 성적 매력이 없는 것은, 또 허약한 것은 운동을 한다든지 헬스를 다닌다든지 잘 먹는다든지 이런 걸로 어느 정도는 극복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뇌가 살짝 정상에서 벗어난 거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내가 볼 때는 50대 후반에 초혼 여성 찾은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업체가 30대 초혼에 초혼 여성을 소개해줬으면 그거 자체로도 대단한 거다. 내가 볼 때는 업체 탓할 그런 게 아직까지는 안 보인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의 본질을 봐야 되는데, 그런 자신의 불만사항들을 상담이랍시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상담이 아니에요. 그냥 내 넋두리 들어달라. 그래서 이런 거는 상담의 가치가 없으니까 정상적인 상담이 아니면 더 이상 상담 진행이 어렵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짜증나서 한마디 했어요. 아니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시냐고. 업체 가서 얘기하셔야지. 내가 소개했습니까? 그러고 말았거든요.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것도 그거보다 더한 상담도 해드리고 같이 공감해주고 그래요. 근데 그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내가 들었을 때 공감이 1도 안 되는데 너무 괴롭더라고요. 한 10분 통화하는데도.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한 말이 옳다는 식으로 세게 얘기하시는데 들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 이런 분들 많네요, 요즘에. 나는 MZ세대만 좀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 사회 전반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자기 입장에서 자기 목소리만 내고 상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거는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문제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